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장이 종료될 때까지 4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상은 한 5% 정도 오른 상태로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할 듯해 보입니다. 자, 오늘 성에는 좀 못 미쳤지만요. 코스닥은 좀 소폭 빠졌습니다. 1.35포인트 빠진 470으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장 종료돼봐야지 않은 거니까요. 하지만 큰 변동성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데 대해서만은 그래도 좀 안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기가 한 1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돌발 변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진폭이 컸던 증시가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투심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상당히 큰 영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막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거래소가 5.68포인트 오르면서 1860선을 지켜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빠져서 그래도 470선을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을 정리해보죠.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리스 총선 결과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눈치 보기 장세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1860선을 회복하면서 갭상승 출발한 후에 오전 한때 하락세를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등락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지수가 좀 뒷심을 발휘하고 재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5% 상승한 1859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소폭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오후 들어서 좀 매수폭을 키우면서 1,500억 원이 넘게 사들였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갭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와 함께 오전장 하락 전환하면서 잠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이 순매수로 압도하면서 재차 지수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개인의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1% 하락한 470선에서 종가 기록했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4거래일째 매도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16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도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9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 외국인도 동반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매수 우위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달러화의 지지력을 좀 제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2원 10전 하락한 1,168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7% 강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127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기아차도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 0.13% 조정을 받고 7만 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1.87% 강세 보이면서 27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화학도 오늘 1.74% 밀려났습니다. 28만 2,0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신한지주 0.13%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8% 하락하면서 31,8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다음과 서울 반도체도 1%대로 밀려났고요. 파라다이스가 2.19%, 안랩 역시 1.22% 하락하면서 오늘 11만 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FA도 약 보합권에서 54,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와 SM 약 보합권에서 그리고 젠백스도 1.63% 밀려나면서 오늘 36,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좀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2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LG전자가 오늘 1.64% 조정을 받으면서 66,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도 0.22% 밀려나면서 22,75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가 0.64%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23,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좀 대장주들을 중심으로는 종목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1% 넘게 밀려나면서 14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OL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화학도 1.74% 밀려났는데 반면에 대한유화가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69,2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역시 1%대로 강세 보이면서 23,3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애플이 음성인식 프로그램이죠. 시리에 올 가을부터 한국어 기능을 정식 서비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음성인식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리지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4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디옥특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오늘 RF세미도 8% 넘게 급등했고요. 파인디지털도 4.52% 강세장을 보이면서 3,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볼게요. OCI가 2.5% 오르면서 20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막판에 좀 빠졌네요. 오늘 0.57% 하락 마감했는데요. 5,2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에스포리텍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40원에 오늘 신성솔라에너지도 1.48% 오르면서 3,0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가 해외 부문 성장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1.9% 오르면서 59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맥스는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5.44% 상승했고요. 한국화장품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6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개별 종목별로도 좀 호황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행장이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7% 밀려나면서 36,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가 게임하이와 JCE와의 합병에 관한 조회 공시 요구에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나란히 하락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합병설이 돌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게임하이는 4.35% 밀려나면서 9,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JC 살펴보시면 주당 2,000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37,6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금호산업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산업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6,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오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시장의 핫 이슈 살펴보고 이슈에 공감하는지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님,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형욱 대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할 이슈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죠. 내일 동시 만기일 과연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까? 그리고 그리스 총선 리스크가 과연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까? 그리고 갤럭시 S3 관련주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맞는지 틀린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NC소프트 과연 지금 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주실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내일 동시 만기일입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까?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종화 차장님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고 또 반대쪽에 계시는 우리 최용욱 대리께서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가벼운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자, 그럼 민종화 차장님부터 부담이 된다라는 논거를 한번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장을 본다면 일단 뭐 선물 옵션 시장을 본다면은 최근에 그 6월물, 9월물 간의 그런 높은 스프레드가 차츰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이 해쪽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선물 매도 포지션을 6월 들어서 뭐 환매해서 한 것이 뭐 베이시스 상승을 나왔고 또한 이 스프레드 하락 압력을 지금 낮추는 계기가 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약 8천 계약 정도의 그런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분명히 이런 스프레드 매도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규모인 것은 맞고요. 따라서 뭐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지수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스프레드가 꼭 높다고 해서 만기 매물이 꼭 안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지난 3월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이런 고공행진한 스프레드 덕분에 뭐 대부분의 그런 장고가 어느 정도 롤오버가 되었는데, 하지만 그날 당일에도 외국인은 약 한 3,800억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자금 매수가 필요한 자금들은 만기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요. 뭐 지금은 뭐 조기 청산의 기회가 없어져 뭐 주춤한 것일 뿐이고, 일단 만기와 같은 기회를 활용해 뭐 청산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뭐 너무 부담만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빅차익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 외국인의 차익 거래를 좀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 하지만 일단 뭐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지금 뭐 잔고도 많이 비어 있어서 그 여력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지만 뭐 전제 조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런 외국인의 차익 거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일단 선물 고평가가 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뭐 현재 수준은 뭐 작년 12월 초, 약 12월 달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외국인의 그런 대규모의 차익 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약간은 좀 뭐 시기상조일 듯 싶은데, 하지만 뭐 지금 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그 차익 거래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 하락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이 환차익을 기대할 정도의 환율 하락이 나타나야 일단은 이런 그 외국인들 차익 거래도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뭐 당분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의 만기 옵션 만기 부담은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용욱 대리님의 의견은 어떤 걸까요? 네, 앞에서 이제 민종환 차장님께서 파생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이후부터 이제 뭐 거의 2달 반 가까이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달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큰 강한 타격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잠시 뒤에 말씀드릴 두 번째 이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또는 하락으로 베팅을 뭐 강하게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첫 번째 이유로 좀 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의 거래량, 오늘 특히 그나마 최근 평균 거래량보다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겨우 3조 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대부분의 투자 주체, 뭐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좀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도 쉽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선을 앞두고 크게 흔들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규모의 만기 청산은 불가피하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뭐 그러한 가능성에 좀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이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되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기존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조금 뭐 이번에는 좀 예상보다 심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동시만기일 증시에 부담이 될지 안 될지 두 분의 엇갈린 의견에 대한 논거를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일 날이었던가요? 그리스의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들 전망을 보통 하십니다. 자, 그리스의 총선 리스크, 과연 변동성을 확대시킬까? 네, 두 분이 또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또 민종환 차장님께서 이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공표를 드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지난 뭐 1차 총선 때 뭐 급진파의 뭐 시리자의 뭐 급부상과 뭐 이로 인한 뭐 연정 무산을 떠올린다면, 뭐 또다시 이번에도 뭐 3차 뭐 총선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의구심을 좀 갖는 거는 뭐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일 외신에서도 일단은 뭐 EU가 뭐 그리스 이탈에 대비한 뭐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는 뭐 기사도 있었는데, 뭐 비상조치 방안으로 뭐 ATM에 뭐 현금 인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금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식의 그런 뱅크런을 제어하려는 그런 방법들까지 지금 언급이 되었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변동성은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보시면 일단 드라기 그 ECB 총재가 경기 부양 발언이 6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금리 인하가 7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구제 금리 9일 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정책 대응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뭐 그리스 2차 총선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스 2차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뭐 관심이 큰 만큼 빨리빨리 좀 그 정책 대응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스 총선 이후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만한 정책 대응은 뭐 18일에 있을 G20 정상회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6월달 19일, 20일에 열리는 그 미국 FOMC 회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G20 정상회의 때 이런 리스크, 그러니까 뭐 이 그리스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이 좀 구체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뭐 그리스 총선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만 키울 뿐 그 지수 하락을 시키기에는 뭐 그렇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용욱 대리께서는 가입표를 드셨는데요. 그에 따른 의견은요? 네, 제가 그리스 총선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상승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총선은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악재, 특히나 돌발 악재가 충격이 증시에 뭐 악재로 작용하는 그 힘이 큰데, 지금 그리스 이야기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유럽 이슈가 총 2개인데, 하나는 스페인이 ESM에 대한 어떤 그 자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7일에 있는 그리스 2차 총선인데 모두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이슈로, 그리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밀린 폭도 크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7일 날 시장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슈가 흘러가더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지금 시장이 바닥인지 상승인지 이런 건 당연히 지나고 나야 또 겪어보고 나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또 의심을 서로 하고 있는 장에서는 이럴 때가 반드시 또 뭐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그리스 위기가 잘 넘어가고 또 스페인이 계속해서 구제금융에 관한 어떤 일련의 결과들이 계속 좋게 풀어져 나간다 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당분간은 하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번 17일 선거는 예상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풀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S3를 새로 출시를 했죠. SK텔레콤에서는 예약 판매를 했는데 뭐 2시간 만에 다 동났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갤럭시 S3와 관련된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역시 많은 투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은요? 네, 두 분께서 모두 의견이 일치한 동그라미 표를 드셨습니다. 자, 그럼 최용욱 대리께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지금 이제 이 갤럭시 S3 관련 부품주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대선도 있고 한데, 테마주들이 처음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종목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주변으로 같은 업종이라든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퍼지는데, 한 뭐 불과 몇 달, 뭐 1년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다시 테마가 죽기 마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처음에 강하게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알짜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알짜배기로 보는 종목들 이제 세 종목만 언급을 드리면 이제 가는 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삼성전기, 그리고 인터플렉스, RF텍 같은 종목들이 갤럭시 S3 모멘텀을 가장 먼저 받고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갤럭시 S3 관련 또 모바일 업체 관련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장도 그랬기 때문에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뭐 파트론, 대덕전자,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인데요. 그나마 제가 후반부에 언급드렸던 이 세 종목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나마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또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종합 부품 업체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고 실적 개선 모멘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고요. 인터플렉스하고 RF텍 지금 뭐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었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가기 때문에 밀려있던 종목도 이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올라와 줄 수 있지만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또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려있는 종목 쪽으로 불과 한 석 달, 넉 달 전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듯이 가는 종목만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 있어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그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갖춰져 있고 또 매수세, 대표적으로 투신권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싸다고 밀렸다고 사시기에는 시장 상황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밀려있는 종목들은 권유를 하지 않고 싶습니다. 예. 네.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밀려있는 종목을 싸다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을 덧붙여 주셨고요. 민종화 차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뭐 2분기 예상 실적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중장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큰 편차는 보이지 않지만은 일단 요즘 뭐 대부분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짧게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장 또한 뭐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뭐 짧게 본다면은 그래도 2분기 예상 실적이 좀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갤럭시 3 관련주 중에서 저는 그 마진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마진이 5%가 남는 그런 회사가 있는가 반면에 마진이 15%, 20%가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마진율을 좀 잘 보시고 종목을 좀 초이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본다면 뭐 종목을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 게 저는 뭐 서원 윈텍, 그다음에 와이솔 요 정도 두 가지 종목은 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또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굳이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큰 종목보다는 뭐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애플 쪽도 매출 발생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들도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기관 쪽에서 더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뭐 갤럭시 3 관련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3 관련주는 물론이고 애플이라든가 여타 주요 제품과 관련된 관련주에도 관심의 폭을 넓혀보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이슈입니다. NC소프트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NC소프트 과연 지금 사도 될까? 네, 한 분은 사도 된다, 한 분은 사지 말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먼저 최용 대리께서 왜 사면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매각을 함으로 있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렸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인가요? 그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지금 시장의 초유의 관심사가 많이 쏠려 있고 또 넥슨과 그 밖에 다음이라든가 JC라든가 게임아이라든가 이 온라인 게임 업체, 뭐 IT 소프트웨어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NC소프트 매수할 만한가?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슈에서는 가장 최선호 수혜주는 넥슨입니다. NC소프트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만약에 넥슨이 국내에 상장돼 있었다면 오히려 넥슨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고 수혜주가 뭔지 보셔야지 지금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많이 밀렸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은 밀렸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넥슨은 계속해서 뭐 전반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슨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이런 흐름 자체가 과연 이 회사의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뭐 공조화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호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주가가 그렇게 싼 국면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신규 게임이 출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런 강력한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출시가 돼서 잘 되면 그나마 본전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만약에 잘 돼도 문제인데 안 되면 지금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전혀 갖고 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영역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MMORPG라는 이 협소한 장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게임 업체로 도약을 하려고 지금 이런저런
저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될지 안 될지 또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된다고 말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기존의 어떤 수익성이 잠깐 동안은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투자자 여러분께는 오히려 악재이다. 자, 그렇다면 사도 된다라고 하신 민종화 차장께서는요? 네. 일단 뭐 시장의 우려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고 기대작인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상용화 6월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상용화를 앞두고 이런 김택진 대표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좀 첫째로 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두 번째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됐다는 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그 창립자가 매각을 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일단 이거는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 김택진 대표가 이 8천억 가까운 그런 매각 자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의 그런 NC소프트 주가 향방에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뭐 저는 그런 김택진 대표가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자금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런 넥슨과 관련한 그런 게임 사업에 다시 한번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번 매각 대금이 향후 그 매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빨리 발표가 된다면은 뭐 NC소프트 지금이 저는 강한 매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도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장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잠시 그러니까 우려가 가라앉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지금은 오히려 지금 뭐 여름 방학도 앞두고 있고 게임주들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C소프트에 관계된 의견까지 네 가지 이슈를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시장 공감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전망과 또 전략을 함께 여러분께 세워드려야지 또 안심하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을 또 하시겠지요. 자, 해결의 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최용욱 대리께서 내일은 어떤 키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내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그리스 문제를 넘어놓고 봐야 되지만 내일 일단은 동시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또 쿼드러플 리칭데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고객분들께서 지금 주식을 사도 되냐 아니면 팔아도 되냐 아니면 지금 현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시는데 사신다는 분도 파신다는 분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도 전부 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섣부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장이 방향을 한번 틀게 되면 전고점 뚫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한번 이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면 뭐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하고 뭐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상승하려는 힘을 막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굳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에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안전하게 탑승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내일 당장 만약에 뭐 대대적인 충격, 뭐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동시옵션 만기인데 어떤 일부 그 수급 쪽에서 큰 이슈가 나와서 크게 변동성이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 굳이 뭐 1, 20포인트 밀렸다고 해서 대응을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50포인트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잠깐 물량을 줄여놓으시던가 또 또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잠깐은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겠지만 이 현물의 관점에서는 지금 굳이 섣부르게 대응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섣부른 대응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민종화 차장께서 짜고 계신 내일장 전략은요? 네, 일단 뭐 저는 장을 본다면은 일단 뭐 그 기대감과 부담감이
공존하는 뭐 장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변동성만 조금 있을 뿐이지 시장은 상승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일단 뭐 이탈리아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때 밑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어제 오늘 1850선을 지켜냈고 또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일단은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좀 호재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무엇보다 유가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14일 날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펙 회의 때도 감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데다가 어제 뭐 국제유가 미국에서 국제유가 전망치를 $100 아래로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호재로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유가가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개인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된 뭐 종목들도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 앞으로 국제 유가가 $50 아까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유가와 증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여지고 있고 좀 업종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내일 같은 장에서는 일단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업종하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내일 지식경제부에서 2차 전지 육성 방안 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 스마트 그리드 일본 진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된 뭐 테마 쪽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2차 전지 중에서는 일단 넥스콘 테크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뭐 넥스콘 테크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중에서는 PS텍 요 두 종목 정도 이렇게 관심권에 두시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로 좀 관심을 압축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의도로 연결해서 오늘 마감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또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오늘 나타났던 흐름처럼 이번 주 후반까지 증시는 일단 뭐 저점 높아진 레벨, 저점 레벨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출렁거림이 이어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개선된 투자 심리가 주가 저점 레벨을 좀 높인 상태고요. 일단 뭐 지지력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중반대에서 1800선 중반에서 좀 확인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그 주 후반까지 약간 좀 레벨이 높아진 상황에서의 그 출렁거림이 좀 이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 구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먼저 내일 도래하는 그 6월 현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일단 뭐 큰 부담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채액 잔고 부분 역시 뭐 살펴보면은 연초에 그 최대 2조 원까지도 좀 상회를 하는 부분들 나타났었지만 현재 보합권까지 부담을 좀 크게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빗자의 거래 역시 지금 누적 순매수 규모가 한때 그 3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은 이 부분 역시 또 많이 해소되면서 현재는 좀 중립 수준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은 어쨌든 그 단기 성향의 투자자들 이미 좀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이탈한 상태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좀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들이다. 그 부분들의 그 중장기 성향의 좀 매물들이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단기에 큰 움직임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유로존의 돌발 악재가 발생하거나 하면서 그 현재 지금 그 1.7% 수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6월물과 9월물의 그 선물의 스프레드가 1.1% 이하로 좀 축소되지만 않는다면은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매물 압력은 좀 만기일과 관련해가지고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각 주체들이 좀 위기 극복 목적의 그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잡음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제도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역시 또 어찌됐건 간에 큰 틀에서는 지금 해결한 마련을 위한 노력들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주요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일단 뭐 궁극적으로 좀 아무도 좀 그 파국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스페인에다가 지금 현재 또 자연스럽게 이탈리아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결국 좀 정책적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예전부터 좀 꾸준히 좀 봤던 것처럼 좀 극적인 상황에서는 역시 좀 타결이 좀 되는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역시 좀 경기 모멘텀이 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 역시 좀 목표 범위 내에 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좀 버냉키 의장이라던가 좀 FMC에서 부양 카드를 좀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 그리스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좀 노출된 후에는 18일, 19일 G20 정상회담, 미국 FMC, EU 정상회담까지 연이어서 주요 이벤트들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좀 본격적인 반등도 좀 기대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1800초 그 중반에 그 저점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고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 있는 IT 자동차 업종 중심의 그 매수 차원 전략 이렇게 좀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승진 선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천하신 종목들 먼저 지난주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죠. 네, 두 분의 전문가가 네오이즈 인터넷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 펀치 대결을 펼치셨습니다. 네, 자 0.7% 수익이 난 민종화 차장님이 최용욱 대리의 3% 정도 손실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셨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정도의 어떤 방어, 제자리 걸음이라든가 소폭이나마 수익을 거뒀다는 게 굉장히 성공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이기신 민종화 차장님께 이 종목이 된 AS부터 부탁을 드려보죠. 네. 뭐 참 엔지니어를 추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OLED TV죠. OLED TV의 약간 아몰레드 TV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추천 근거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슈는 부각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차츰 그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뭐 장 영향도 그때 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지만은 일단 생각보다는 주가 상승이 좀 크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방어는 잘 해줬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제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봤을 때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 지난 2010년 말이었죠. 요때 차트와 지금의 차트가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시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주가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홀딩 쪽으로 이렇게 홀딩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0.7% 수익이 나 있는데요.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높여 가보기를 권유를 하셨고요. 자 지금 3% 정도 좀 손실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잘 끌고 가본다면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오이즈 인터넷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게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올해 두 가지 그 스포츠 큰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 2012 열풍이 불고 있죠. 저도 뭐 지금 즐겁게 보고 있는데 지금 런던 올림픽이 아직 조금 더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유로에 묻혀서 아직 모멘텀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오이즈 인터넷 한 가지 제가 조금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5월 30일 이렇게 체크된 날인데 이날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기관의 양호한 매수세가 그나마 좀 들어왔었는데 뭐 그 이후로는 투신권 매도가 조금 더 강력해지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또 개인들도 수급이 원활해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고 또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컴투스 게임빌이 뭐 최근에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언급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오이즈
이 종목, 네오이즈 들어간 종목 세 종목이 있는데 네오이즈 인터넷, 네오이즈 게임즈 이렇게 이제 지주사 또는 뭐 비슷한 이름 또 계열사들이 많이 있을 때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반드시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네오이즈 인터넷이 지금 런던 올림픽 수혜로 테마가 섞여 있는 종목이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네오이즈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비슷한 이름을 들고 있다고 해서 또 상대적으로 네오이즈 인터넷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싸 보이는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네오이즈를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운이 안 좋았더라면 신저가 경신 또 할 뻔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싸다고 해서 올라오는 건 반드시 아닙니다. 주가가 그렇게 내려간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파는 세력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걸 돌려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올라갈 때 내리게 막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려갈 때 이걸 멈추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이 돌아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컴투스하고 이제 게임빌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히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온라인 게임, 컴퓨터 쪽보다는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NC소프트도 최근에 그런 테마를 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테마라기보다. 여전히 게임 업종 내에서는 모바일 게임 업종의 대장주인 컴투스와 게임빌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러한 상승 흐름 잠깐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어떤 게임 업종 내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유 지속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으로 대결을 펼칠는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살펴봅니다. 네, 우리 민종화 차장님께서는 와이소를 들고 나오셨고요. 네, 최용욱 대리께서는 RF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와이소를 추천하신 민종화 차장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죠. 네. 와이솔은 제가 수개월 전에 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갤럭시 S3 오늘부터 판매가 되면서 일단은 뭐 관련된 부품주들 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뭐 저는 그 중에서도 와이솔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와이솔은 2008년도에 삼성 전기에서 분사가 돼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뭐 국내 유일의 서브필터하고 듀플렉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서브필터라고 한다면은 서브필터의 역할은 원하는 주파수를 그러니까 선택해주는 그런 부품이고 뭐 듀플렉스는 뭐 주파수의 송신과 수신을 좀 이렇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거의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좀 좋게, 그러니까 그 주가도 상당히 좋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따라서 뭐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약 60%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이 워낙 지금 이번 갤럭시 S3의 그 예약 판매 또한 상당히 좀 갤럭시 2를 능가했고 앞으로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도 2분기에 최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왜 그 2분기에 최대 매출이 나오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갤럭시하고 갤럭시 S2가 나올 때 그때 이 서브필터가 하나에서 2개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3에는 4개의 그런 서브필터가 좀 들어가고 또 판매 또한 상당히 좀 그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가 아마 최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이 듀플렉스의 그런 신규 채택도 좀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2분기뿐만이 아니라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매출은 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이 삼성전자 모바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이 와이솔이 입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그 모바일 세계시장 점유율을 본다면은 뭐 2010년도에는 약 20.1%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1.3% 그리고 또 올해 1분기까지 본다면 약 22.5%의 그런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삼성전자 휴대폰이 뭐 잘 팔리면 팔릴수록 이 와이솔의 매출 증가 속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쭉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그만큼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뭐 차트를 보신다면은 저는
일단 뭐 60일선과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자리 잡고 있는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뭐 짧게 일주일 동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전일 종가 부근이었던데 한 12,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이 와이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인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손절가 부근에 온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손절가까지 오지 않는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가셔서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솔 시초가로 매수할 것을 권유를 해주셨고요. 최용 대리께서는 RF텍 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업종군의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또 우량주 코스피 200 내의 큰 종목들이 흐름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수급 또 국내 기관들의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환경상 대형주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주, 특히 최근에 실적 모멘텀을 등에 업고 가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스마트폰 체제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휴대폰 시장이 흘러가다가 이 애플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업계를 좀 선두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삼성도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주고 있는데 일단 대량 생산하는 방식에서는 뭐 부품 수급보다는 어떤 단가 인하가 중요했는데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소량 생산에서는 단가 인하가 중요했는데 대량 생산으로 넘어갈수록 뭐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량 생산 체제보다는 현재의 어떤 생산 체제가 부품주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RF텍이 그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얻고 가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S3에 지금 신기술 탑재가 많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이 바로 무선 충전을 하는 부품을 납입하는 게 RF텍이고요. 거의 뭐 80% 이상의 과점으로 삼성전자에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DMB 안테나인데요. 이것도 과점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록 또 거의 과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RF텍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RF텍 차트 흐름 보고 계신데 올해 초 한 2월부터 굉장히 가파른 흐름 보여줬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뭐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가는 놈이 간다고 서두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역시나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밀릴 때도 덜 밀린다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를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편입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전고가 근처 최고가가 1,800원이었는데요. 1,500원까지 잡아봤습니다. 테마가 뭐 약간의 특별한 이슈만 나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흐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60일선 엉켜있는 7,500원 근처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두 종목을 각각 추천을 하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RF텍과 와이솔 두 종목으로 수익률 펀치가 이제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민종환 차장은 와이솔 삼성전자 모바일 시장 점유율 확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2,400원 잡아주셨고요. 자, 최용 대리는 RF텍 역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호조를 기대하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5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대결을 펼칠 이 두 종목의 수익률 결과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강세장 예상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노년보험은 역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노년 보험의 선택 역시 명품 부모님 보험이죠. 치매 걸리면 목 돈 들 일도 많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네. 노년의 큰 걱정인 치매는 든든하게 대비하시라고 치매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리고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해 드립니다. 암이나 다른 큰 병도 보장이 되나? 암 같은 큰 병에는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 드립니다. 다쳐서 쓰는 의료실비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꼬박꼬박 지급해 드리니 든든하시죠? 치매는 물론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매 보장은 든든한가? 치매에는 치매 간병비 일시금 지급에 간병 도우미 서비스도 지원. 큰 병도 보장되나? 건강한 노년이시라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도 진단비 각각 보장. 노년에 드는 각종 병원비는? 다쳤을 때 드는 병원비도 보장해드리고 입원 시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보장들은? 골절 화상 진단비를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시청각 질환 수술비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보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먹는 약이 있어도 상담 가능하고 75세까지 가입 가능.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저더코가 선택한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080-9080-109.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매만기 종료일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남부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잘하는 데 없나? 수익 좀 잘 내줬으면 좋겠다. 여보, 투자 좀 잘해봐요. 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막차만 타는 거야? 누가 좀 도와줘요. 아유, 얘들아, 내가 어떤 회사를 아는데 고객 수익률로 직원들을 평가한대. 수익률로? 그 직원들 열심히 하겠다. 우리한텐 잘 됐지 뭐. 안 그래?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은행이 좋은 은행 아닌가요? 방방곡곡 쉽게 찾을 수 있어야 진짜 편안한 은행이지. 글로벌 시대니까 대한민국에 더 힘이 돼야지. 100% 대한민국은행 모르세요? 알지. NH농협은행. I am Korean NH농협은행. 콕콕 찔리는 인생들 리슨. 야구 관두면 뭐하고 살까? 아내 말에 코코. 어째 공이 예전과 다르다. 감독 말에 코코. 멀쩡했던 허리 비만오 코코. 대충 인생 살게. 콕콕 짚어 인생 설계. 콕콕 짚어라. 가족 행복 보인다. 대한생명 콕콕 라이프.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한 52년. 정확한 분석 정권. 신속한 정보 금융.